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E301을 시승했다. 2.0리터 직렬 4기통 211마력 가솔린 엔진과 122마력의 전기 모터를 조합해 시스템 출력이 320마력에 달한다. 내연기관과 배터리 전기차에서 고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점이 포인트다. 메르세데스 벤츠 E300이 익스클루시브의 시승 느낌을 적는다. 글채영석 글로벌 오토뉴스 국장 코로나19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6년 파리 오토쇼를 통해 제시했던 CAS이라는 화두 중 S, 즉 카쉐어링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었고 전동화도 초유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흔히 말하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배터리 전기차가 완전 무공해차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전력의 사용과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면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다만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명제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 전기차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생태계의 전환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그 때문에 당장에 주어진 조건에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이는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내연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전동화, 즉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다. HEV와 PHEV의 차이는 배터리 용량과 충전 여부의 차이이다. 이로 인해 HEV는 동급 내연기관보다 300만원가량, PHEV는 500에서 800만원가량 비싸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저가의 부품을 추가해 10에서 15%가량의 연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규제라고 하는 규제 충족을 위한 것이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3대 시장에서 가장 최근의 규제로는 중국 시장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 NEV법과 유럽에서 2021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2019년 NEV 규제를 충족시킨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도 비슷하다. 디젤 스캔들 이후 디젤차의 판매가 줄자 지난 3년간 토요타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했다. EU가 제시한 규제치를 대부분의 업체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탄소세와 디지털세 이야기가 거론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붕괴 상태인 자동차 판매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완성차 회사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찾고 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HEV, PHEV, 그리고 MHEV다. HEV에 올인해온 토요타의 경우는 이미 규제를 충족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2021년이 되어도 토요타는 유럽에서 볼보와 함께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유일한 메이커로 꼽히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PHEV 라인업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2017년까지 10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S500E에 이어 2015년 C352가 등장했다. 이어서 SUV인 GLE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추가됐고 GLC352도 뒤를 이었다. S500E는 2017년에 S561로 진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한 PHEV도 라인업하고 있다. 우리보다 디젤 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일본 시장에는 E350대가 판매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국 시장에도 2018년부터 GLC351을 출시했고 2019년에는 E302와 C352, S562, GLC352 등을 들여왔다. 2018년에 2865대, 2019년에 4050대의 PHEV 모델이 팔렸다. 메르세데스의 내연기관 베이스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전략은 0리터 직렬 4기통과 3.0리터 직력 6기통 엔진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는 2리터 직렬 4기통 내연기관 엔진만으로 최대 421마력까지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동화를 위해 2018년 3.0리터 직렬 6기통 OM656 엔진을 개발했다. 이는 V6를 대체하는 것이다. S562는 그전에 출시되어 V형 6기통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이제는 대형 세단과 SUV를 제외하면 2리터 베이스의 PHEV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 AMG 라인업에도 이 2리터 직렬 4기통 엔진은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배기량이 필요한 모델들도 3리터 직렬 6기통과 그 PHEV 버전으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 여기에 EQ부스트라고 칭하는 ISG48V 보조 전원 전동 터보차저를 장비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해 효율성과 성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전동 화차 판매에서는 BMW에 뒤져 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실적으로 독일에서 전동 화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폭스바겐으로 17%, 그 다음으로 BMW가 12%, 아우디 10%, 메르세데스 9% 등이다. EU 전체로 하면 BMW와 테슬라, 폭스바겐이 10%인데 비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5%에 머물고 있다. BMW는 2013년에 i3와 i8로 전동화 모델의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은 2세대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에 비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용 배터리 전기차 EQC가 2019년 데뷔했으며 다음으로 EQV, EQS 등이 이어진다. 익스티어리아 인테리어 외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앞 핸더 뒤쪽에 PHEV라는 로고가 있고 뒷범퍼 오른쪽에 충전구가 있는 것 정도다. 다만 이 클래스 데뷔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익스클루시브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새삼 달라 보인다. 오늘 시승하는 E300E는 세 꼭지 별이 보닛 끝부분에 있다. 오늘날 메르세데스 라인업에는 그릴 가운데에 엠블럼을 넣는 것이 대부분인데 E300이 익스클루시브는 조금은 완고한 이미지의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다. 보수적인 터치로도 읽힐 수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인 취향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차체로 두 개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테리어는 여전히 더블 패널의 풀 디지털 와이드 듀얼 디스플레이가 중심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선하다. 시승을 위해 가끔 만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는 조작이 익숙해졌다. 12.3인치 해상도 1920x 720 픽셀의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스포크 좌우에 있는 자그마한 햅틱 스위치 스크롤 센서도 디지털 메르세데스를 잘 보여주는 장비이다. 신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는 채용되지 않았다. 커넥티비티 시스템인 메르세데스 미머스트 미는 채용되어 있다. 다른 점은 디스플레이 창에 PHEV 기능 표시와 에너지 흐름도 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과 2차 전지의 탑재로 인해 리어 시트의 히프 포인트가 약간 높다는 점이다. 트렁크 공간도 배터리 팩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파워트레인 임프레션 파워트레인은 1991cc 증열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이다.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11마력, 최대 토크 35.7kgm으로 GLC 352와 같지만 전기 모터의 출력은 122피코세컨드, 최대 토크는 44. 9kgm로 S562에 탑재된 것과 같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병렬형으로 시스템 출력은 GLC 352와 같은 320피코세컨드, 토크는 57.
1kgm. 2차 전지는 13.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 델파이제 AC 충전기로 1시간 45분 만에 충전된다. EV 모드 항속거리는 31km로 EU 복합 모드 50km보다 한참 짧다. 다른 모델에서도 그렇지만 한국과 유럽의 연비 차이가 너무 크다. NEDC나 WLTP 등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이 수치 차이는 배기가스 배출량의 차이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규제치 달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여전히 궁금하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과 EU의 기준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변속기는 GLC352가 7G 트로닉인데 비해 시승차는 9G 트로닉이다. 구동 방식은 뒷바퀴 굴림 방식이 기본이고 3회틱 사양이 판매되고 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레디라는 녹색 표시가 들어온다. 그냥 무심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소리 없이 전진한다. 엔진 회전기가 있어 엔진의 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도는 계기판 가운데와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페시아에서는 드라이브와 하이브리드, 차지가 그림과 함께 문자로도 표시된다. 배터리 충전이 충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가속 페달을 통상적인 감각으로 밟고 있으면 EV 모드에서 속도계의 바늘은 100kmh 이상까지 올라간다. 130kmh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오르막길을 만나 토크가 필요하면 엔진이 시동 걸린다. 급가속을 자주 해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치 않으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코와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등 5가지. 시승차의 포인트인 EQ 파워 모드는 하이브리드와 E모드, E세이브, 차지 등 4가지가 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통상적인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EV 모드의 개입 정도가 조금 더 많다. 그것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배터리 용량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이 모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것이다.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드로만 주행한다. 이때는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외부에서 들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15km라고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20km다.